굿모닝. 좋은 아침이 아니라 좋은 점심입니다. 당초 계획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행을 떠나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새벽이 아니라 점심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여행 가방을 한번 꾸려보죠. 이번 무어망별이는 무엇을 들고 갈까? 잠깐! 밥 먹고 합시다. 오늘 아점은 미역국입니다. 우리 동네에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가격은 좀 비싸요. 12,000원. 생일은 아니지만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관계로 가자미가 들어있는 미역국. 제가 어쩌다 보니 여기 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동네가 살기는 되게 좋아요. 네모 반듯반듯하고 깔끔하고 살기는 좋은데 물가가 방금 제가 먹은 그 미역국 하나에 12,000원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한 7,000원 하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가가 비싸고 차가 없으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꾸려보자. 야, 힘내라 힘. 먼저 가방. 이 가방은 뭐더라? 굉장히 내 마모성이 좋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다 좋은데 가볍고 질기고 약간 생활 방수도 되고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은 내 마모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니트 같은 거 입고 한참 동안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어깨끈 닿는 부분이 천이 다 해지더라고요. 그런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는 것만 빼고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가방이고요. 얘가 25리터고 전에 쓰던 가방이 한 35리터였었는데 무게는 걔가 3배 정도 더 무거웠어요. 한 4kg인가 그래요. 얘는 1.2kg인가? 가볍고 좋다. 그리고 항상 가방을 살 때는 세트로 이게 있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방수 커버. 근데 이런 가방들은 방수 커버가 없어요. 잘. 대부분 등산 배낭을 사야지 방수 커버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쓰던 방수 커버를 빼놨습니다. 비가 오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수 커버예요. 예전에 자전거 여행하고 그럴 때는 김장 봉투 같은 거 있죠. 비닐 봉투 같은 거. 그런 거를 따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뒤집어 씌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배낭 방수 커버라고 검색하면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갖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비예요. 비가 오면은 비를 맞아요. 저는 맞으면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런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으셨나 봐요.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좋았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비 오면은 우비를 입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다회용 우비, 여러 번 쓸 수 있는 우비. 그래서 이런 우비라던가 방수 커버를 가방의 아랫부분 아니면 이렇게 바깥 부분에다가 놓으면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조금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가방들 보면은 이 안쪽으로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 여행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노트북 넣고 짐을 가득 넣고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메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고개도 숙이게 되고 허리도 이렇게 숙이게 되고 뭐 어디다가 이렇게 살짝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도 되고 그러면 노트북이 성하지가 않더라고요. 노트북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 안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예요. 배낭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안에서 약간 휘어서 나중 가면은 이 힌지 부분 있죠. 열었다 닫았다는 그 힌지 부분에 유격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에 그 LCD 유리가 깨지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가방, 파우치를 쓰는데요. 사실 이런 파우치가 그렇게 큰 보호는 안 되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푹신하고 네오플랜 재질이라 방수도 되긴 하는데 크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을 때. 얇기도 굉장히 얇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좋은 게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싸구려예요. 뭐 한 15,000원, 2만원 정도 하는 건데 보시면 안에 이런 엠보싱이 있죠. 이 엠보싱이 되게 푹신푹신한 엠보싱이 들어있어서 얘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파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우치에다가 노트북을 넣고 싹 넣고 제가 아이폰으로 바꾼 지 지금 한 7개월 정도? 한 반년 넘었는데 아이폰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아이폰 자체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1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얘 하나면은 다 돼요. 얘랑 루마 퓨전이라고 있거든요. 편집 프로그램. 그 녀석만 있으면은 그냥 만사 땡이더라고요. 무슨 노트북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는 이유는 왠지 모를 아쉬움 같은 거. 그래서 노트북이 굳이 영상 편집이 아니더라도 또 있어야 돼요. 뭐 은행 거래라든지. 이 아이폰 뒷부분 보면은 자석이 있거든요. 요 사과 마크 있는데 그 자석에다가 요런 애를 톡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야, 이렇게 탁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립톡이라고 하거든요. 자석으로 붙이는 그런 그립톡인데 이 녀석이 있으면 편한 점이 뭐냐, 요 뒤에 요 부분이 싹 올라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껴요. 손가락을 끼면은 폰을 되게 안정적으로 누워서,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 할 때 얘를 이렇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패드도 뒤에다가 이런 고리를, 링을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링이 금속인가 봐요. 이 금속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요, 얘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로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게임 같은 거.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 딱 걸고 열고 누워서 이렇게 딱 할 때 한 손으로 얼마나 편해. 왕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막 이런 느낌. 사실 예전에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할 때는 막 호텔 같은데 그 데스크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막 조그만한 막 테이블 같은데 노트북 올려놓고 막 이렇게 되게 꾸부장하게 앉아서 막 편집하고 그러면은 삭신이 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그냥 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쓱쓱쓱쓱 편집하면 되니까 영상 편집하는 것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파우치, 여기에 충전기랑 케이블이랑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여행용 콘센트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나 다 규격이 맞는 그런 콘센트예요. 이거는 일본이고 얘를 이렇게 살짝 좀 돌리면은, 뭐야, 어떻게 돌려,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이거는 일본 말고 어디더라?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나라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데는 이거는 유럽. 우리나라 220V 돼지코랑 비슷한데 살짝 좀 굵기라던가 그런 게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되게 무식하게 생겼죠. 3개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3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되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이런 3개 여행용 콘센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20V 돼지코를 꽂고 이쪽에서 뭐 유럽,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오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비슷한데 얘는 추가로 여기서 USB 충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USB 충전을 바로 할 수 있게 USB-A 포트가 있고, 요 옆에는 USB-C 포트도 있고 A 포트도 있어요. USB-C 같은 경우는 PD라고, USB PD라고 파워 딜리버리, 좀 약간 높은 전압을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신박한 여행용 콘센트. 알리에서 한 25,000원, 3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얘가 100W를 충전을 해주는 애인데, 사실 맥북 하나 충전하는데도 120W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W는 살짝 노트북까지 충전했을 때는 딸리는 용량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 녀석까지 쓰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기계를 빠르게 충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지포락에다가 넣는다. 얘는 제 스토리지예요. SSD 외장 하드디스크, 영상 같은 거 찍으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SSD 외장 스토리지를 따로 별도로 챙기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어떤 포켓에 들어가냐도 되게 나중 가면은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아무렇게나 짐을 싸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어디 있었지? 뭐가 어디 있었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짐을 쌀 때부터 잘 그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서 싸야 된다. 다음은 요번에 새로 산 가방. 이게 여권 가방이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얘를 옷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가방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길쭉해서 이 안에 여권이라든지 지갑 같은 거, 지갑이 됩니다. 돈 같은 거. 제가 현찰은 좀 도난 위험 때문에 잘 안 들고 다니는데, 현찰 같은 거 챙길 때 이런 가방이 있으면 좋잖아요. 동전 같은 거. 다음 순서는 약인데요. 약이 좀 많아요.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누액, 인공 안약, 그리고 얘는 아르기닌이라고, 내가 운동할 때 근육이 조금 더 빨리 나오라고 아르기닌 먹던 거 가져가고, 얘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약이고, 얘는 비타민. 약만 이만큼을 갖고 가야 돼요. 요번에 여행을 가면은 이 책을 좀 들고 가서, 영어 책이거든요. 영어 사전이거든요. 이 영어 사전을 열심히 읽으려고 그랬는데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빠이빠이. 옷도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면은 수영도 하고 그러려고 래시가드랑 수영복이랑 뭐 물안경 같은 거 챙겼는데 넣을 공간이 없네. 뭐 어떻게 가방을 다 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 무게를 재보죠. 8kg.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에 쓰던 가방은 그냥 가방 무게만 4kg였습니다. 가방 무게만. 그래서 그때는 가방이 막 20kg 막 그랬었는데, 그게 8kg까지 줄었다는 거는 정말 장족의 발전인 거죠. 장족의 발전. 모망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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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지금부터 우리는 춥지 않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가자. 반팔만 입어도 되는 남쪽 나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으로 가려면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는 제가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주도 말고 다른 곳으로 알아보니까 그나마 부산이 제일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가려는데 기차는 일본에서 또 많이 타고 다녔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버스가 프리미엄 우등이라고 되게 좋은 좌석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다. 제가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무려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다행히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뭐 식당도 많고 지하 1층에 가면은 식당가가 있대요. 식당가에 가서 먹방을 한번 찍어보자. 되게 깔끔하다 진짜. 의자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게 생겼죠. 되게 깔끔하고 식당도 아주 많음. 맛있게는 생겼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냥 간단하게 덮밥 같은 거 하나 먹을래도 10,000원 이하로는 없어. 결국엔 만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이제 30분만 더 기다리면 돼요. 마침내 떴습니다. 두 번째 좌석입니다. 이런 느낌의 버스. 발 아래쪽도 되게 깊숙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좌석이 되게 많이 젖혀진다고 그랬는데 제끼면은 거의 이렇게 누울 정도로 딱 제낄 수가 있고, 이 헤드레스트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구나. 요청하기 기능은 뭐야?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요청을 하면 되네. 은근 스마트폰을 미러링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화면 크기를. 이거 무선 충전기.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얘는 침대로 변하는 마술. 이런 느낌의 프리미엄 버스이다. 고속버스 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